사유와 미적 인식의 유사성 연구. 저희가 대학을 다닐 때 미학을 공부하고 미술사를 공부하다 할 때는 모든 것을 서양 미학, 서양사 위주로 이렇게 공부를 해서 서양 것은 모든 것이 앞서가고 우리 동양의 사상이나 동양의 모든 것은 뒤져서 꼭 그 선진, 서구 부미를 쫓아가는 것이 선진으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때 배웠던 미학 이런 것들이 제가 나이 들어서 선종과 이런 관계를 공부하다 보니까 아주 유사성이 많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미 동양에서 우리 불교에서 다 주장했고 외쳤던 그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교 연구해보는 계기가 됐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논문의 구성은 첫 번째 서론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에서는 선정의 이해와 선적 사유, 제3장에서는 선적 사유와 표상, 선적 사유, 즉 생각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드러내느냐 그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선적 표상과 미적 인식의 결합, 선적인 그 표상 방법과 미적인 그 표현이 서로가 흡사하다든가 유사하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위의 내용을 종합해서 결론으로 정리한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요약 정리된 것을 읽으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와 미 혹은 예술 사이에는 모종의 은밀하게 분리될 수 없는 내재적인 연결고리가 있다. 종교와 예술은 우리의 생활과 생명에 커다란 고무와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있으며 인류의 정신적 문화적 영역에서 기본적으로 변화를 낳게 하는데 이는 상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교와 예술은 상상이죠. 분석 추리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교와 예술은 같은 인식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선종은 그 어느 종파보다 생명의 진재를 강조하고 있다. 진재라는 말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불교에서 진실, 진리 그런 것을 이제 진재로 이렇게 불교적인 용어죠. 선종은 기실, 미학 이론의 완벽한 미학 사상은 아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미학적 요소를 다분히 포함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류의 인식 체계를 파악하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방식인 종교와 예술은 근본적으로 상충되는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양자가 다 같이 상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심리활동이나 사물의 처리 관계 등의 문제에 있어서 종교 이론과 미학 이론이 상호 유사하거나 서로 결합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선종의 대외 사물에 대한 직관의 인식, 즉 지각과 감정과의 결합에 있어서 단순한 연상작용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각된 형태가 그 자신에 있어서 감정을 내포함으로써 나타나는 감정은 지각 그 자체에 내재된 것으로서 체험되는데 이는 미적 인식과 아주 일치하게 하거나 상호 유사성이 내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제 김경희 교수님인가요? 그래서 그 인식 체계를 설명한 것과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비이성적인 직각의 체험이라고도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깨달음이란 바로 자아와 자연이 하나로 용해되어 새로운 관점, 새로운 표상을 형성해내는 것입니다. 미가 대상이 지닌 객관적인 속성이라는 객관론의 입장은 미적 속성이 단지 대상의 1차적인 물리적 속성이 아님을 주목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뜨는 태양을 보면서 희망을 느끼고 또 저녁 때 지는 일몰을 보면서 인생의 무상을 느낀다든가 하는 것은 태양을 우리가 분석 규명, 자연과학처럼 분석 규명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직관에 의해서 느끼는 것이
그러한 우리의 감정을 유발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물에 대한 인식 체계를 보면은 일반적인 인식 체계, 지금 자아와 시각상, 대상.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각상을 하나, 태양을 보면은 보통적으로 인식할 때는 그냥 시각상을 태양이구나 가서 대상과 지그재그 현상으로 왔다 갔다 자기의 감정이 그래서 저게 태양이구나. 우리는 어려서부터 알게 모르게 태양이라는 그런 것을 인지하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설사 비슷한 무슨 불덩어리를 보면 태양과 같은 것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실용에 대한 인식의 성립 과정을 보면 자아가 있고 시각상, 우리가 하나의 이 시각상이 사과를 시각상, 실용의 대상으로 한다고 할 때는 대상에 대해서 저 사과는 먹으면 맛있겠다, 새콤달콤하겠다. 그러다 보면 그 맛있다는 그 배우 효용으로 이렇게 바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그 미적 인식에서는 앞에 시각상이 있으면 같은 사과를 보더라도 저것을 어떻게 그려야 하나, 미적으로는 어떻게 색깔은 어떤가. 그래서 시각상과의 지그재그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 아름다운 여인이 이것도 또 성경적 있는데 그대로 예쁘다, 아름답다. 그럴 때는 이런 지그재그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아름다운 여인, 나와 사귀었으면 어떨까 했던 것은 지그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 저 정도면은 나의 배우자가 할 수 있다. 그래서 대상으로서 이제 배우자의 그 대상이 설정이 돼서 결혼이라는 그것이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술로 보면은 그러한 그 인식의 성립 과정이 서로 다르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그 밑에 이게 선적 미의식의 과정이 아니라 그것이 타이핑이 잘못됐는데 선적 인식의 과정. 선적 인식의 과정도 우리가 하나의 관점, 시신마라든가 아니면 노라든가 그것을 시각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시각상을 또 간화선에서는 어떤 하나의 대상을 뜰 앞에 잣나무 혹은 똥막대기 여러 가지 우리 그러한 선종의 화두가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 화두가 바로 시각상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참선을 한다고 할 때 그 시각상, 화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그재그 현상을 수없이 반복하다가 새로운 관점, 대상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새로운 신관점, 그것이 결국 그것을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한 여기서 지그재그 현상이 일어나는 거기까지는 가봤지만 새로운 관점, 새로운 대상을 설정하지는 아직도 못 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깊이 있게 제 경험은 말씀드릴 수가 없겠고 저도 어렴풋이나마 그 단계에서 그래서 이러한 것이 앞에서 설명한 미적 인식의 단계와 선적 인식의 과정이 서로 흡사하거나 비슷하다는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종의 대외사물에 대한 직관의 인식, 즉 지각과 감정과의 결합에 있어서 단순한 연상작용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각된 형태가 그 자신에 있어서 감정을 내포함으로써 나타나며 감정은 지각 그 자체에 내재된 것으로서 체험되는데 이는 미적 인식과 아주 정확히 일치한다. 그리고 선종은 지각 그 자체에 내재된 것을 표출하기 위하여 미학 중의 예술 창작을 받아들였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중국에서의 그 선종이 당말 이후 송원명청으로는 선종이 중국 사상계를 지배함으로써 그러한 선종이 그 예술 창작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볼 때 그 어무라는 당대의 시인인데, 선은 묘에 있고 시도 역시 묘에 있다. 지금 이게 묘가 아니고 앞에 선도는 묘어인데 이것도 타이핑이 잘못됐습니다. 시도 역시 묘에 있다. 시는 묘한 언어 중에 있고, 선은 묘한 깨달음에 있다. 이렇게 이미 당대에도 선과 예술을 일치해서 봐서 시선일치 이런 용어가 나오게 됐죠. 그래서 이 이후에는 중국 문화예술이 모두 선종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변화를 겪게 됐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종의 역사와 사실을 통해서 그 계시와 교훈 그리고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당송시대 사대부들이 선종의 사유방식을 받아들임으로써 나타난 미적 표상은 그들의 인생관과 세계관을 바꿔놓았으며, 나아가 그들이 추구하는 이상적 인격 형성뿐만 아니라 중국 문화예술계에 끼친 영향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종이 당말 송원명청에서 중국은 선종의 세계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그때 당말 5대 북성 시기에 유학자들은 대부분이 음유양구를 해서 낮에는 유학자로 활동하면서 밤에는 선생들과 교류를 하면서 선적인 사상을 아주 많이 받아들였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양명학이니 그 신유학, 그것이 바로 선종의 유학파라고 하죠. 그러니까 유교에서는 자기네들은 윤리, 도덕만 다루다 보니까 선종에서 인간의 마음, 내면을, 심을 다루고 있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 해서 만들어낸 것이 그 신유학, 양명학. 그래서 우리 선학계통에서는 그 신유학이 바로 선종의 유학파라고 이렇게 중국에서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양명학이라는 신유학은 바로 선종의 변화된 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문화예술계에서도 당 이전에는 쉽게 얘기해서 그 사물의 표현, 그림도 호화찬란하고 사실적인 그림을 그렸는데, 당말 송원명청으로 그림이 단순화되고 간략화되고 감정 표현을 하는 그런 그림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게 소위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문인화가 붐비는 있는데, 이 문인들이 선종과 선종 사상을 받아들여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양의 예술이 당성 이후에는 그 당나라 이전에는 찬란하고 호화롭던 것이 고요, 담백 이런 것이 선의 특징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쉽게 느낄 수 있는 동양화는 담백하고 고요하고 쓸쓸하고 외로운 산길에 도사가 거니는 그런 것이 동양의 전통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송 이후에 동양 문화예술이 다 그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미술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다 그런 그 선적인 사유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중국의 문화예술이고,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그 한국 문화도 그러한 그 선종 문화의 바탕에서 저는 그 사대부 우리 그 유교 문화도 역시 그 선종에서 받아들인 그런 것이 고요 담백해서 흰옷을 즐기고
서예를 즐기는 것도 다 그러한 선종 문화의 영향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의 그 송 이후 천여 년 동안에 이루어진 것은 그 선종의 그런 사유 방식을 받아들여서 모든 문화예술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열 교수님 시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 제목을 읽으니까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먹었는데 제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결국에는 종교 이론과 미적 이론의 유사성을 찾는 그러한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깨달음이라는 것을 미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쭉 발표를 하셨는데 우리 김대열 교수님은 원래 그 선종이 문인화에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심리 교육과 종교 여기에 대해서 그림만 그리시는 교수님이 아니라 유명한 그 글도 아주 수준 높은 글도 참 많이 발표하시는 그러한 교수님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토론자로 나오신 김승희 박사님께서 의견을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선희입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어렵네요. 네, 선생님의 발표를 통해서 선종의 역사, 또 직감과 인식, 감정과 또 결합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연구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연구는 저는 처음 봤습니다. 또 우리가 그림을 그리긴 하지만 그리고 선적 사유를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잘 느끼지도 못하는 것을 이렇게 글로 표현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선생님의 그 노력과 연구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여쭙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선적 깨달음은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대상의 진실을 보여주려 함으로 논리적 사유가 필요로 하는 개념, 판단, 추리 등의 단계를 뛰어넘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것이 선시나 사유 같은 예술로 표현해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또 하나는 중국의 당송시대의 사대부들이 선종의 사유 방식을 받아들임으로써 마치 그 미적 표상은 그들의 인생관과 세계관을 놓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어떻게 바뀐 건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여기에 대해서 우 교수님 간단하게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글쎄, 선 하면은 어제 발표분들께서도 많이 불임문자, 직지인심, 전성성분 눈으로도 볼 수 없고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건데 지금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말을 하고 글로도 쓰고 또 토론을 하고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깨닫고 말하면 끝인데 뭔가를 전하고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림으로 또 표현한 것이 선화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것을 말로 한 것이 그 선시. 그래서 처음에 조사선에서는 화두가 없이 그대로 목조선이라고 그러죠. 그러다가 좀 더 쉬운 방법을 찾아낸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가마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하나의 그 대상을 화두를 던져줌으로써 깨달음의 길을 가게 하는. 그래서 거기에서 그 깨달음의 방법으로 할, 꼬집고 비틀고 여러 가지 그 표현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선종에서도 그 깨달음을 요즘 또 젊은이들이 무슨 일을 하다가 또 하면 헐 하면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학생들한테 헐이 무슨 뜻인지 알고
너 헐하냐고 몰라요? 바로 그것이 우리 그 옛날에 선생들이 제자를 깨치기 위해서 소리를 헐 하고 지르던 그건데, 그래서 저는 이미 선종 문화가 우리 이 현대 21세기에도 많이 만연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그것을 보이지 않고 볼 수도 없고 글로도 표현한 것을 그래도 우리가 전업을 해야 돼서 만드는 것이 선시, 선화. 그래서 그것이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우리 동양 문화의 문화의 근간으로서 자리 잡은 것이 다 그런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인생관을 바꿔놓은 것도 유유자적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그 이전 당대만 해도 뭐 참 아마 전쟁도 심했고 한참 벼슬길에 나가고 그런데 추구를 많이 했을 텐데 이 선정 문화가 퍼지면서 사대부들도 산속에서 그 유유자적하게 사는 그러한 삶과 인생관이 그렇게 많이 바뀌면서 오늘날까지도 우리도 참 그런 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오늘날 또 텔레비전에 자연인이라는 사람들도 다 그런 것의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그 질문에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추가적 질문이나 코멘트 있는데 선생님. 예, 강의 가져갔습니다. 어제 홍승기 교수가 동양의 그림과 유럽이 진행해서 일본의 스즈키 나이세트의 그 선, 젠에서 했습니다. 오늘 그 구체적으로 선의 역사라든가 이 동양의 그 수행의 가장 기본인 선이 동양 문화, 동양의 문화, 역사, 사상, 예술에 미친 영향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이야기해서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앞에 선을 이렇게 확 확대하면서 선이 양명학이라든가 심학이라든가 신유학의 선종의 그 영향을 미쳐가지고 유학가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단언을 하셨는데 여기 약간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학이 신유학은 고대의 쉽게 말하면 초전국 시대에 논어라든가 맹자, 공자와 맹자의 원칙이다. 네오컨피셔니즘 포함되어 있는 노장이라든가 불교 사상을 배제하고 송나라 때 북성의 주존이라든지 영계, 그 다음에 남성의 주자가 집대성한 것을 신유학 혹은 주자, 성리학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선종의 하나의 학파라, 신약이 이렇게 정리를 하면 약간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오해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은혜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간단하게. 네, 저도 뭐 무슨 유학이라든가 그 사상, 철학을 깊이 있게 공부하지를 못해서 깊이 있게 답변을 못 드리지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유학은 근본적으로 지금 말씀 춘추전국 시대부터 공자, 맹자, 논어를 위주로 해서 그 윤리, 도덕, 우리의 생활, 현실, 쉽게 얘기해서 현실 생활에 대한 그런 것을 얘기했지 무슨 인간의 내면, 감정 이런 것은 얘기한 것이 그것을 깊이 있게 다루지를 않은 것이 바로 그 이전에 신유학 이전에 유교 사상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뭐 중국에서 도가 사상도 있었겠지만 선종도 도가 사상과 결합해서 중국식 선종이 된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선종에서 마음을 논하니까 유학에서 그게 자기네들은 마음을 논하지 않고 현실만 얘기했었는데 그것이 이기이원론, 이기이론론 해서 또 우리 태계 선생도 그것이 보면은 그래서 저도 그것을 깊이 있게 거기 공부한 건 없고 보통 중국의 선학자들이라든가 서적에서는 그 말을 많이 인용하는 문구라서 제가 한 얘기입니다. 깊이 있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또 그것을 또 공부하는 분도 있는데 그
신유학이 그 선종과의 어떤 선종의 면을 사용했고 하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있게 그것까지는 공부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를 해주신 김대열 교수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